네, 점심 드시고 차 한잔 하시면서 저희와 같이 가시죠. 이슈앤피플의 작은 응접실 살롱드 상암. 갑작스런 사고로 장애를 갖게 됐지만 한쪽 눈이 감긴 윙크 의사가 돼서 다시 희망을 말하는 분입니다. 의사이자 에세이 See You Again의 저자이세요. 작가이시기도 한 거죠. 서연주님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일단 저희 청취자 여러분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윙크 의사라고 불리고 있는 내과 전문의 서연주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아주 미소가 밝아 보이십니다. 환해 보이시고. 그 말씀하신 김에 간단한 자기소개도 한번 좀 말씀 부탁드릴까요? 네. 네. 제가 사실은 이제 내과 전문의고 소화기 분과에서 내시경을 하고 있고요. 네. 근데 이제 윙크 의사라는 그 별명은 네. 2년 전에 제가 사실 낙마 사고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왼쪽 눈을 실명하고 네. 얼굴을 크게 다치는 사고를 겪게 되는데 네. 그때 당시에는 이제 붓기도 심하고 신경도 다치고 해서 눈이 안 떠졌었거든요. 그래서 제 친구가 연주는 365일 24시간 윙크를 하는 것 같다고 해서 붙여준 게 제 네. 윙크 의사. 너무 예쁜 별명이세요. 그러니까. 되게 마음에 듭니다. 그러니까 네. 항상 미소가 떠나지 않는 그런 의사. 맞아요. 네네네. 윙크를 하려면 웃어야 돼서. 그러니까요. 그렇죠, 네. 그렇죠. 네. 아까 낙마 사고라는 얘기를 잠깐 해주셨는데 회상하기는 불편하시겠지만 잠깐 그때 얘기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때는 이제 제가 전공의를 마치고 소화기내과 임상 강사로 수련받던 때였는데 네. 이게 병원 생활이 너무 바쁘고 지치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이제 여유가 생기면 좀 폭발적으로 소모를 시켜야겠다는 약간의 강박이 있었던 네.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때 좀 위험한 스포츠들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예를 들면요.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승마고 뭐 예. 오토바이 같은 것도 아, 탔었고. 저런.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제 그 병원 생활에 너무 지쳐 있다 보니까 그렇게 네. 스트레스를 풀어야겠다 생각했던 것 같은데 그때는 이제 2년 전쯤이었고 네. 그 가을에 단풍이 되게 예쁜 계절이었는데 주말 저녁까지 병원에서 세미나를 듣고 그 강원도 쪽에 이제 외승이라고 승마장 밖에서 말을 타는 프로그램이 승마장 있는데 밖에 예. 매승. 네, 그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려고 운전을 해서 갔다가 그리고 바로 사고가 나게 됐어요. 아유, 저런. 그래서 그때 응급실로 실려와가지고 눈을 너무 심하게 다쳐서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네. 해서 네, 저런. 연고지 근처 제가 근무하는 병원으로 이송이 결정이 됐고 그래서 병원을 떠난 지 24시간도 안 돼서 다시 네, 병원으로. 환자가 돼서 돌아오게 된 거죠. 그렇군요. 영화 같은 일을 겪었습니다. 네, 근데 그 진짜 영화 같은 일인데 사고 후 이제 그 정말 사고 후 이제 깨어났을 때 최초의 네. 기억이 어떤 게 나시던가요? 네, 제가 떨어지면서 아예 정신을 잃어서 의식을 잃어서 당시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네. 그게 어떻게 보면 축복이죠. 그러니까 너무 아프고 무서웠던 아. 기억은 제 기억 속에 남아있질 안 남아있죠. 않아서 네. 그래서 제 기억의 시작은 딱 저희 그 강원도까지 저를 이렇게 소식을 듣고 오신 아버지가 저를 이렇게 흔들면서 연주야라고 부르는 그 순간 그 순간 제가 의식을 차리고 예. 그때부터가 이제 제 기억의 시작이에요. 그러셨구나. 그렇구나. 네. 예. 와, 근데 일반인이 아닌 의사이시기 때문에 더 전문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면은 대체로 어떠하리라라는 추측은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아요. 수술 받고 깨어난 직후에는 정말 만감이 교차하셨을 것 같아요. 네, 진짜로 사실은 모든 상황이 믿기지가 않았고 일단 네. 내가 이렇게 막 밤새서 일하던 이 병원에 병실에 내 환자가 세상에. 입원해 있던 그 병실에 제가 누워 있다는 그러니까, 사실부터 네. 일단 제가 한쪽 눈 실명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앞으로 나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하는 그런 네. 캄캄한 그 어둠 속에 있었던 것 같아요. 당시에는. 네. 네. 자, 근데 이제 그 보면은 본인이 의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진료하시는 선생님들이 오셔가지고 이러저런 얘기할 때 네. 사실은 본인이 더 잘 알고 있잖아요. 이런 상태에서 내가 네. 어떻게 될 것이라는 거 네. 예측이 되는데 네. 그런 이중 감정이 오히려 더 힘들지 않았나요? 좀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이제 저는 이렇게 뭔가 예를 들면 항생제 약 이름 하나만 딱 들어도 그쵸, 아시잖아요. 대충 어떤 네. 상황이겠다. 네. 지금 그리고 무슨 의학적 용어들로 이제 교수님들이 말씀하시면 네. 난 대충 어떤 상황인지 아시니까. 알아들으니까 그게 되게 한편으로는 또 두렵기도 하고 네. 그리고 한편으로는 무섭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그걸 이제 옆에
그때 저희 어머니께서 보호자로 와 계셨는데 엄마한테 설명을 해줘야 되잖아요. 오히려. 아유, 교수님들은 네. 이제 제 스승님이자 이제 네, 네, 늘 네. 보던 동료들인데 음. 저한테 이제 의학적 용어를 섞어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네. 저는 이제 엄마한테는 그 부분을 이제 풀어서 설명을 또 다시 다시 해드려야 해드려야 되는데 그게 참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저의 상황을 엄마한테 이렇게 전달하는 게 안 좋은 상황이다 보니까 마음도 아프고 또 저도 스스로 납득이 잘 안 되고 그런 아. 상황이어서요. 형제자매가 어떻게 되세요? 저 여동생 하나 있습니다. 네. 장녀신 건데. 네, 장녀입니다. 자, 그러면 실명을 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가장 힘든 일이셨을 것 같아요. 네, 사실은요, 그 실명한 것 자체는 이제 제가 바꿀 수 없는 일이다 보니까 네. 생각보다 받아들이기가 괜찮았는데, 아, 오히려. 네네, 오히려 더 힘들었던 거는 그 이후에 이제 수술 합병증으로 반복해서 감염이 생기고 수술을 연달아서 받으면서 일을 그만둬야 되는 상황이 생겼어요. 예. 저런.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환자들한테는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제가 의사니까 어떻게 예후가 진행될지를 대략 알잖아요. 그렇죠. 네네. 네. 눈 밑을 이렇게 받쳐놓은 티타늄 플레이트 근처로 고름이 잡혔는데 이제 그럼 난 이런 상태로 앞으로 이게 이제 내 삶에서 얼마나 발목을 잡을지를 대략 예상할 수 있으니까 그때 되게 좌절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셨구나. 네. 지금 장녀라고 하셨잖아요. 네. 참 그게 그러니까 이제 오히려 또 동생의 언니기도 하고 그러니까 네. 그 부모님들이 좀 남달랐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맞아요. 부모님들 괴로워하시는 모습이 네. 참 본인이 오히려 또 힘든 하나 요소가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도 됩니다. 네, 제가 되게 그러니까 가족들한테도 그렇고 저희 동생한테도 그렇고 되게 자랑스러운 딸이자 당연히 언니였어가지고 그러셨겠죠. 근데 가족들이 제 앞에서는 되게 의연하셨었는데 속으로는 되게 힘드셨겠죠. 그렇겠죠. 네. 티를 안 내셨었던 것 같은데 사실 제가 제일 힘들었던 거는 이렇게 되게 자랑스러워하던 딸이었는데 내가 갑자기 이게 병상에 누워서 아무것도 못하는 상태. 네. 그러니까 부모님의 병수발을 제가 받고 있어야 하는 그런 상태가 된 게 그렇죠. 너무 죄송스럽더라고요. 그리고 자책감도 들고 했어서 진짜 힘들었을 때는 부모님한테 엄마 아빠는 눈이 두 개라 나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대못을 받기도 했는데 그때 이제 처음 부모님이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다잡았죠. 마음을 네. 다잡고 그러셨구나. 회복하려고 애썼죠. 근데 이런 정도의 어려움, 인생의 큰 고비를 맞이하신 분이 할 수 있는 최상의 선택을 그 이후에 하신 것 같습니다. 그 과정과 이후의 회복기를 See You Again이란 책에 녹였습니다. 한쪽 눈을 앗아간 경험을 되짚는 게 쉽지도 않았을 거고 이게 계속 복귀가 되잖아요. 네. 또 직면해야 하고. 그러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제3자가 돼서 자기를 들여다보는 그 네. 상태가 어떠셨어요? 그게 치유였나요? 극복이었나요? 네, 그게 두 가지가 다 두 가지, 있었던 것 네.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당시 다쳤을 때 기록과 사진을 들여다보는 게 쉽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그때 계속 되뇌었던 건 뭐냐면 내 인생에서 바꾸지 못한 일이 생겼고 그럼 이걸 어떻게든 치열하게 의미 있는 기록으로 남겨보자라고 마음을 먹고 이렇게 책을 쓰게 됐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제 그 다친 시기에 저를 들여다보는 것뿐만 아니라 다치기 전에 왜 우리 1년 전 구글 포토 이러면서 사진들이 네. 뜨잖아요. 뜨잖아요. 네. 그러면 그걸 마주하는 게 좀 힘들었어요. 네. 과거에 아, 괜찮았던 나와 네. 이제 그렇죠. 다치고 한쪽 눈 실명한 나를 받아들이는 게 좀 힘들었었던 것 같은데 그래도 이걸 자꾸 제가 직면을 하다 보니까 네. 어느 순간 상처였던 게 흉터가 되고 그게 되게 단단해지고 그걸 밑받침 삼아서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는 이 See You Again이란 책이 제목도 그렇지만 세상을 다시 보고 그리고 그 세상을 향해서 제가 한 발자국 더 내딛는 그런 네. 의미가 담긴 책인 것 같아요. 이 항상 제목은 그 책에 함축하거든요. 네. 직접 지으셨나요? 네. 직접 지었습니다. 너무 좋은 그러니까 근데 예. 그 어떤 의미에서 이게 CEO가 다시 이렇게 그책 제목을 이렇게 구상을 하셨어요? 네, 제가 사실은 이제 한쪽 눈 실명했다는 걸 받아들이고 그 다음 반대쪽 눈도 감염이 생기면 적출해야 한다는 얘기를 들었었어요. 예. 그래서
당시에는 이제 진짜 내가 앞을 못 보는 삶에 대해서 많이 상상을 했었는데 근데 너무너무 다행히 좋은 의료진 분들을 만나서 네. 오른쪽 눈은 시력을 잘 살릴 수 네. 있었고 그래서 다시 보게 된 세상에 대한 감사함 그리고 그 밖에도 제가 그러니까 너무 그 연약한 순간에 저를 옆에서 보듬고 지켜준 이렇게 동료와 가족들을 이제 바라보면서 제가 세상을 보는 눈도 되게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가치관도 많이 달라져서 그래서 이제 뭔가 반갑게 인사하고 앞으로 나는 이렇게 삶을 살겠다라는 마음을 담은 제목인 것 같습니다. 아, 예. 제목이 탁 들어와가지고 여쭤봤습니다. 네. 그러면 이 책에는 어떠한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까? 그 사고의 전 과정뿐만 아니라 네. 본인이 그 과정에서 깨달은 것들 뭐 네.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아직 제가 읽어보지 못해서 제 손에 있습니다. 그래서 책을 선물로 주셨거든요.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까? 네, 일기처럼 썼던 건데 딱 네. 실려오던 그 순간부터의 내용이 네. 아, 사진이 있네요. 적혀 네. 있어요. 예. 그래서 정말 그 당시에는 진짜 치열하게 그 현장을 기록해야겠다는 마음으로 기록을 네. 해왔었고 그 이후에 이제 제가 또 장애를 등록하고 다시 일에 복귀했다가 감염이 생기면서 다시 좌절하고 또 다시 복귀를 시도하고 네. 네네. 그리고 장애에 대해서 제가 받아들이면서 느끼는 여러 가지 감정들 이런 것들이 진짜 솔직하게 담겨 있는 책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시구나. 예. 근데 여기 저희가 광고를 듣고 올 시간이긴 한데 노래 한 곡을 듣고 광고를 들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요. 우리 서현주 씨께서 신청하신 곡이 있더라고요. 네. 스웨덴 세탁소의 두 손 너에게라는 네. 가사가 아주 좋다고 하시는데 네. 가사를 음미하면서 한번 들어보고 또 광고까지 듣고 오겠습니다. 네, 이슈앤피플 살롱드 상암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닉네임 윙크 의사 서현주 씨와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앞서 신청곡인 스웨덴 세탁소의 두 손 너에게를 들려드렸는데 최백호 씨의 음성에서 큰 위안을 얻었다고 네, 맞아요. 네. 덕분에 좋은 곡 들었습니다. 네. 네. 자, 이제 그래도 이제 아직 잘 이렇게 적응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래도 네. 조금 뭐 적응이 좀 안 되고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신 게 좀 있나요? 네, 아무래도 이제 한쪽 눈으로 보는 게 이게 이전에와는 많이 달라진 부분이 있어요. 예. 시야도 좁아지고 또 그러니까 입체감도 떨어지고 또 한쪽 눈이 이게 쉽게 피로해지기도 하고. 그렇겠네요. 네. 그래도 인간이 적응의 동물이라고 이렇게 지내다 보면 한쪽 눈으로도 입체시가 생긴다고 해요. 의학적으로. 예. 그래서 굉장히 이게 인간의 적응력에 놀라면서도 한편으로는 이제 내가 앞으로 계속 맞이하게 될 그런 한계들에 대해서 새롭게 받아들이고 있는 요즘인 것 같습니다. 그럼 잘 받아들이다가 어느 날 덜컥 걸려서 씁쓸해지면 네. 어떻게 푸세요? 그렇죠. 씁쓸해지는 네, 순간이 네. 종종 생겨요. 예를 네. 들면 지금도 계속 제 눈은 변화하고 있는데 아. 안구 함몰이라든지 그 안구의 위축이 이제 진행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이나 아니면 그 눈물이 많이 난다던가 이런 것들을 그 거울을 매일 아침 거울을 볼 때마다 네. 제 스스로를 계속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과정 속에 있는 것 같고요. 음. 그러다 좀 힘들고 외로워지는 순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럴 네. 때 저는 주로 책을 많이 읽으면서 위로를 받았던 것 같아요. 눈을 더 혹사시키시면 안 될 것 아, 같은데 맞아요. 귀를 혹사시키시지 그러셨어요. 맞아요. 그렇게 오디오북도 있는데. 오디오북도 그래서 막 많이 네. 선물해 주시기도 했었어요. 네. 엄마는 그러셨군요. 처음에 제가 계속 책을 읽으니까 네, 네, 네. 너무 걱정을 네. 하셨거든요. 근데 네. 저한테는 뭔가 이제 내가 앞으로 만약에 눈이 진짜 안 보이면 이 책을 다 못 읽을 텐데 라는 마음으로 계속 책을 읽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셨구나. 네. 저서 See You Again을 보니까요. 과거 의사로서 무심했던 부분에 대해 되돌아보게 됐다라는 대목이 나옵니다. 네. 어떤 것들을 느끼셨어요? 사실은 이제 그 환자들을 너무 이렇게 질환 중심으로만 대했던 거. 그러니까 하나의 인격체보다는 그 내가 해결해야 될 어떤 질환에게 초점을 맞춰서 계속 되게 차갑고 또 냉정하게 이야기를 했던 것들이 마음에 많이 걸리더라고요. 제가
실제로 그런 상황이 돼 보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가장 많이 울었을 때가 실명 소식을 들었을 때가 아니라 네. 퇴원할 때였거든요. 어. 그게 퇴원을 하라는 이야기를 딱 듣자마자 너무 무서운 거예요. 집에 가기가. 아. 병원에 있으면은 내가 무슨 일이 생겨도 바로 조치를 해줄 수 있는데 집에 가면은 아, 그걸 그렇구나. 네, 모를 네. 수 있으니까 네, 제가 네. 의사인데도 불구하고 네. 제가 의사였을 때 환자들한테는 계속 퇴원하는 것도 뭐 일상생활로 돌아가는 건데 왜 이렇게 무서워하시냐 이렇게 얘기를 네. 했던 게 이런 마음이었구나 라고 이해하게 되는 배경이 됐습니다. 네. 아유, 네. 그 진짜 그러니까 사람이 아니라 증상으로 대하고 질환으로 대한 게 딱 네. 퇴원하는 순간 그게 걸리셨구나. 마음에. 네, 맞아요. 그래서 아. 사실은 제가 만난 의사 선생님들 중에서도 저한테 그러니까 진짜 따뜻한 별거 아닌 말 한마디 네. 해주셨을 때 제가 큰 위로를 받더라고요. 그래서 네. 나도 그런 의사가 되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진짜 이 시간을 빌어서 그렇게 인수를 펼치시는 의사 선생님들께 감사함을 좀 표하고 싶어요. 네. 정말 별거 아닌 얘기인데 네, 맞아요. 환자의 입장이거나 환자의 보호자에서 그것만큼 고마운 게 없어요. 네, 그런 정말 순간순간들이. 네. 그러니까 이제 소화기 내과 의사로서 이제 또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조금 전에 이제 그렇게 따뜻한 의사가 되고 싶다는데 네. 구체적으로 좀 어떤 의사가 되고 싶습니까? 네. 일단은 사실 제가 하고 있는 이제 내과라는 영역이 네. 만성 질환을 가지신 그러니까 나이 드신 환자분들을 주로 많이 그렇죠. 내과 질환 항상 그렇죠. 네, 그렇게 되면서 주로 삶과 죽음의 그 경계에서 그 경계를 지키는 일들을 하는데 제가 한 번 이렇게 건강을 잃고 또 회복하는데 많이 고생을 하다 보니까 병이 진행되기 전에 미리 예방을 하고 건강한 삶을 이렇게 늘릴 수 있는 게 최고다. 그게 정말 의사가 해야 될 역할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서요. 네. 그래서 사실은 소화기 내과라는 분과 자체도 이제 검진을 해서 위암이나 대장암을 미리 예방할 수 있는 네, 네. 거의 유일한 내과 네네. 학문이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은 조금 더 실력이 있고 그리고 환자들에게 만약에 그리고 병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그 병과 함께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하게 오래 잘 살아갈 수 있는지 네. 지치지 않도록 그런 이야기들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의사가 되고 싶습니다. 네. 사실 중병의 파수꾼인 것 같아요. 이게 항상 진료 가면은 소화가 잘 되세요? 식사는 잘 하세요? 네. 이런 걸 꼭 맞아요. 여쭤보시는데 중병의 파수꾼. 중병의 파수꾼. 그렇죠. 예. 네. 그러시군요. 근데 사실 전혀 표시는 안 나지만 이미 본인이 밝히셨고 책도 네. 쓰셨고 장애인이 되시는 일상을 장애라는 것이 생기는 모든 것이 새롭고 그 새로움은 때때로 거절이 되어 다가온다. 수시로 받아들여야 하는 새로 고침 같은 것이랄까 이런 표현이 등장을 했단 말이죠. 이 부분 좀 더 설명 듣고 싶네요. 네, 사실은 저도 정말 부끄럽지만 제가 의사임에도 그리고 장애를 가지고 계신 환자들을 종종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 장애라는 영역에 대해서 진짜 몰랐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사실 제가 실제로 경증 장애를 입게 되고 장애를 등록하는 과정부터 쭉 지나쳐 오다 보니까 네. 이 사회에서 정말 이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분리가 되어 있고 또 고립되어 있다는 것을 몸소 깨닫게 됐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길 가다가 이제 시야가 좁아서 부딪히거나 아니면 물건을 떨어뜨린 실수 네. 같은 것들을 하게 되면은 네네. 그게 그냥 다 장애 때문인 것 같아서 괜히 주눅 들고 그리고 네네. 괜히 이제 자책하기도 하고 그랬었던 것 같은데 오히려 그리고 그 반대급부로 또 장애로 인해서 책 잡히지 않으려고 더 막 악바리처럼 독하게 살아야 할 것 같던 그런 시기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감정들을 겪다 보니까 이게 사실 장애라는 것이 사람한테 미치는 그 영향들이 있는데 그중에 많은 게 나 스스로 만들어내는 부분이 어쩌면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물리적인 한계는 보완할 방법을 좀 찾고 네. 그리고 심정적으로는 스스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좀 인정을 해주다 보면서 저도 한 발 한 발씩 나아갈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그 지금 철학자와 대화하는 거죠.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보는 시야의 폭은 좁아졌지만 세상과 사람을 보는 시야는 훨씬 넓어졌다 이런 주제 말씀이신데 그래서 이제 한쪽 눈 실명이라는 이 사고를 통해서 어쨌든 깨달음을 얻으신 것 같아요. 근데 네.
사람이 가장 위대한 치료제라는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네. 아니 이건 어떤 의미에서 이런 또 그 성찰을 하셨고 깨달음을 가지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사실은 정말 사람이 전부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내가 정말 아무것도 못하고 그리고 너무 나약해진 그 순간에도 저의 곁을 지켜줬던 네. 가족을 비롯해서 음. 많은 친구들 되게 고맙게 생각을 했고 사실은 제 동생 얘기를 드리면 좀 깜짝 놀라실 수도 있는데 제 네. 동생이 제가 이제 실명을 하는 사고를 겪고 한 번도 저를 보러 병원에 안 왔었거든요. 네, 하나밖에 없는 동생이고 어머. 제가 한쪽 눈도 나머지 한쪽 눈도 적출해야 될 수도 있는데 네, 어머. 네, 네. 너무 야속한 거예요. 네, 네, 네. 근데 나중에 한참 지나서 엄마가 해주신 말씀이 연수가 제 동생 이름이 네. 연수인데 연수가 응급실 문 앞에서 계속 울고만 있었대요. 그러면서 참아 보지를 못하는구나. 네, 그러면서 이제 언니가 실명했대 이런 얘기를 하자마자 엄마 내가 그러면 내 눈을 빼줄게. 언니한테 내 눈은 나는 사무직이라서 눈이 두 개가 필요가 없어. 언니는 하고 싶은 것도 많고 봐야 될 환자도 많고 해야 될 일도 많으니까 언니한테 내 눈 하나 줄게. 이렇게 얘기를 했다 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진짜 너무 많이 울었고 나 그때 이렇게 날 사랑해주는 가족이 네, 있었구나라는 네. 생각을 하면서 힘을 낼 수 있게 됐어요. 정말 놀라운 아우. 충격적인 진짜 반전 드라마입니다. 네, 저는 네. 저도 야속했다고 저도 야속이라고 느꼈는데 나중에 듣고 보니까 지금 익선 지금 진행자 지금 울고 있어요. 네, 저도 얘기할 아유. 때마다 막 눈물이 네, 나는데 네, 네. 그랬었습니다. 그래요. 그게 사실 이렇게 그런 말씀 들으니까 우리가 정말 일상에서 얼마나 소소한 기쁨과 행복을 얼마나 많이 누리고 있나를 다시 한번 맞아요. 느끼거든요. 네, 맞습니다. 근데 사실 예. 이제 우리가 이제 일상에서 이렇게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네, 사랑이라는 감정이 다 바닥나고 있다 이런 얘기들 하는데 맞아요. 좀 그런 좀 말하자면 이제 인생의 전환점 같은 그런 계기가 있었으니까 한번 이런 분들에게 들려주고 싶으신 말씀 좀 네. 원합니다. 네. 사실은 저도 병원에서 너무 힘들게 일을 하고 네. 치이면서 일을 할 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네. 근데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면 인류애가 바닥났다고 느껴졌을 때가 진짜 나를 돌봐야 할 때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도 사실 스스로 돌본다는 느낌보다는 그걸 어떻게든 돌파하려고 되게 위험한 취미들을 손을 대고 했던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사실 스스로를 돌봐서 회복을 해야 주변도 돌아볼 여유가 생기고 그럴 때 이제 같은 상황도 좀 더 너그럽게 대처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다치고 나서 이제 얻은 두 번째 인생에서는 네. 내가 너무 이제 예민하거나 아니면 힘들게 느껴질 때 내가 스스로를 돌봐야 될 시기구나라고 네. 이제 받아들이는 여유가 생긴 것 같습니다. 와, 멋있다. 갑자기 제가 들으니까 저한테 하는 얘기 아니 같았어요. 우리 네. 해수영 MC는 그 시사평론가시거든요. 네. 최근 전국 때문에 일을 너무 너무나 새벽부터 밤까지 하셔갖고 그러셨을 지금 아주 바닥에 정말 약간 번아웃이 약간 완전 왔는데 번아웃이 오실 지금 것 보니까 같아요. 저한테 딱 들어맞는 말씀 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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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이제 한 해가 가고 새해를 맞이하는 와중에 있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은 저마다의 무게로 다 힘들 것들이 있어요. 네, 그것에 발목 잡혀 있고. 맞아요. 근데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와 대단하다라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 자 올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지금 좀 힘든 네. 발목 잡힌 분들을 위해서 어떤 말씀을 해드리고 싶으세요? 사실은 이제 제가 다쳐서 쉬려고 실명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네. 정말 막막하고 어둡게 느껴졌거든요. 네. 근데 그때 제 존경하는 스승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지금은 어두운 동굴 같겠지만 지나보면은 터널이라 여길 순간이 반드시 올 우리 안에 거다. 터널이다. 출구가 네. 있다. 네. 네, 다 지나갈 아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서 저도 그 말을 듣고 내가 현재 할 수 있는 게 뭐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한 발짝 한 발짝 나가다 보니까 정말 어느 순간 제가 동굴이 아닌 터널에 있었고 어느 순간 바깥으로 나간 빛이 네. 보이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이게 바꿀 수 없는 것과 네. 바꿀 수 있는 것을 구분하고 구분하는 거. 그리고 바꿀 수 있는 것에는 최선을 다하는 네. 그게 삶의 지혜인 것 같고 저도 아직 많이 부족해서 좌충우돌하고 있는 삶이지만 모든 힘들어하시는 분들께서 그런 부분들을 잘 마음에 담고 헤쳐나오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네. 앞서 말씀을 좀 연이어서 그
여성이 출산을 하고 그리고 또 일을 하기 위해서 악바리가 돼야 되거든요. 네. 그때 약간 불리해요. 출산을 하지 않은 그리고 자신의 시간을 온전히 쓰는 남성보다 불리하지만 그래서 더 악바리가 되거든요. 네. 제가 보기에 서현주 씨는 약간 불리한 상태일 뿐이다. 그래서 더 많이 달려가실 수 있을 거다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오늘 살롱드 상암에서는 불의의 사고로 한쪽 눈을 실명하셨지만 그 이후에 더 밝고 아름다워지신 그리고 글로써 또 세상을 밝히고 있는 See You Again의 저자이면서 소화기 내과의 의사이신 서현주 씨와 함께했습니다. 자, 끝곡으로 저희가 좋은 곡 하나 준비했으니까 들으셔야 돼요. 가시는 네. 길에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좋은 말씀 잘 감사합니다. 들었습니다. 네.